오늘은 픽스호크의 기본 펌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픽스호크를 초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픽스호크에 이제 전원을 넣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RC 그 송수신기를 이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분투 기반 그런 픽스호크 세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픽스호크에 펌웨어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픽스호크2를 가져왔고, 그리고 픽스호크에 전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파워 어댑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어댑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픽스호크 그 제품 패키지에 들어 있었던 파워2 케이블, 이렇게 이제 파워2 케이블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파워를 주기 위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 배터리. 제가 준비한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 11.1V 짜리 배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가 3셀 1P라고 되어 있는 게, 건전지로 비유를 하자면 건전지 3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건전지 뭉치를 가지는 그런 형태인데, 3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터리 팩, 이거는 원팩이라는 게 배터리 한 팩, 이렇게 한 팩이고, 이 팩 안에는 총 3개의 또 작은 그런 배터리가, 얇은 배터리가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배터리가 대략 3.7V 정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3.7V를 가진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셀이 3.7V이기 때문에 곱하기 3셀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면 11.1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스펙을 보시면 11.1V, 이 말은 바로 3셀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3셀짜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파악을 할 때 이렇게 볼트 전압과 그리고 배터리 용량, 이렇게 이제 각 셀마다 또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용량은 차이가 있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한 팩의 용량이 2200mAh,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끝에 있는 이 배터리 커넥터는 XT60이라고 하는 커넥터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XT6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T라고 하는 거는 이 커넥터의 종류고, 60은 이 XT라는 커넥터의 사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0 사이즈. 60 사이즈를 채택을 한 이유는 이 픽스호크의 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파워 모듈, 이 모듈도 XT60 커넥터 기준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배터리의 커넥터를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픽스호크에 전원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파워2 케이블에 이런 작은 단자를 결합을 해주고, 그리고 픽스호크 몸체에 파워1 포트에 결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면 저번 시간 그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XT60 커넥터를 보시면 한쪽은 이제 네모나고 한쪽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네모난 쪽 구멍이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뾰족한 부분의 구멍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모양을 다르게 한 이유는 반대로 꼽게 되는 그런 실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XT 계열의 그런 배터리 커넥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커넥터들도 다 이런 이제 반대로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합을 해보면, 결합을 하는 순간 이 픽스호크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픽스호크가 부팅이 되고 이제 그 초록색 불 LED가 점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연결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이제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RC 송수신, 그러니까 간단하게 RC로 조종을 하는 그런 조종기와 그리고 이 조종기 명령을 받는 수신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C 조종기는 말 그대로 그 드론을 조종을 하기 위한 명령을 이제 사용자의 명령을 이제 드론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용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러스트 부분, 그리고 그 요 스러스트 부분에는 또 그런 앵글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롤과 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조이스틱이 이제 한 쌍 있습니다. 그래서 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륙 직전에는 스러스트를 이제 미니멈 포지션으로 놓아둔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이제 조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종기 명령을 픽스호크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는 송신기, 이거는 픽스호크에 연결되는 것은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스호크와 이 수신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픽스호크에 그런 RC, 이거는 이제 RC 조종기고 RC 수신기 있는데, 이 RC 명령을 받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RC 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 수신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금 이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채널별로 이렇게 채널별로 이제 구분이 된 수신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런 송신기에 각 이런 명령, 조이스틱 명령들이 각 채널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러스트가 1채널이라고 하면 요 앵글 제어는 2채널, 피치 3채널, 롤 4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별로 각 명령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9채널짜리 수신기인데, 그래서 각 채널당 이 포트의 단자 개수, 핀 개수는 3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이렇게 그래서 이제 3개씩 이렇게 포트 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채널짜리 수신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픽소크 같은 경우에는 픽소크 1부터 그랬는데 이런 RC 명령을 받는 부분이 핀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채널 1개에 모든 명령이 다 전달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S버스 통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S버스, 특히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S버스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의 명령이 각 핀에 할당되어서 만약에 4채널짜리를 쓰게 되면 이제 4채널에 해당되는 이 핀들이 다 여기 픽소크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렇게 S버스를 지원을 하는 수신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RC 비행기들을 많이 썼던, 지금 최근에 또 요즘 RC 전동차들도 이렇게 채널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수신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요즘 이제 멀티콥터로 넘어오면서 특히 픽소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S버스를 지원을 하는 이런 수신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존 수신기보다 S버스를 지원하는 수신기가 가격 측면에서 이제 한 2배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네, 이런 수신기를 쓰면은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널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S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L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S버스 신호를 이 각 채널별로 들어온 S버스 신호를 각 채널별로 들어오는 신호를 S버스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쓰게 되면 여기 SL에 그 포트를 꽂고 여기에 또 이제 포트를 꽂아서 간단하게 이제 그런 RC 컨트롤 유닛을 픽스워크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버스의 다른 말이 이제 싱글 라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싱글 라인을 지원을 하는 이런 수신기를 쓰면은 S버스 포트, 이 픽소크에 있는 이 포트에 바로 간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여드렸고,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런 이제 저렴한 기존에 우리가 RC 비행기를 날릴 때 많이 썼던 이런 수신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거와 픽소크를 어떻게 결합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부품을 사서 이제 조립을 한 제품인데,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ppm 인코더라고 하는 전자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에 들어오는 각 채널별 이런 시그널을 S버스 시그널로 변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ppm 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4채널로 구성을 하겠다 하면 이 4채널이 결합이 되고 이게 S버스로 변환이 돼서 RC인 이 포트, 하나의 포트에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ppm 인코더 보면은 한쪽에는 수신기에서 들어오는 이거는 지금 8채널까지 지원을 하는 ppm 인코더라서 총 8개의 시그널을 받고, 그리고 S버스 시그널 하나가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합을 해보면 일단은 각 포트, 각 채널별로 이제 시그널 포트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채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흰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 이 가운데 선은 플러스, 검은 선은 그라운드이고 이 하얀색 선이 시그널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선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여기 전력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 케이블이 있는 건데, 일단은 채널 1이 연결이 되면은 이 채널 1으로 이 PPM 인코더에 전력을 주기 위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와 그라운드 케이블이 이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포트들은 시그널 선만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PPM 인코더에 전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PPM 인코더는 PPM 인코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PPM 인코더에 이렇게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한쪽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기에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이게 채널 1에 할당이 되고, 그러면 채널 1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시그널 플러스 그라운드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흰색이 위쪽으로 가서 결합이 될지, 흰색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결합이 될지,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전통적으로 이런 3핀짜리 이런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결합하는 부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그널 부분은 홈이 조금 더 파여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한쪽은 홈이 없고 한쪽은 홈이 이제 조그만 홈이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홈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시그널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위쪽 부분에 홈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시그널의 방향이 되고, 그래서 이 흰 색깔이 아까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이 시그널 흰색 선이 위쪽으로 가게끔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할 게, 여긴 7채널까지 있고 8채널, 9채널은 바닥에 있는데, 일단은 7채널까지 깔끔하게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채널 2, 그리고 노란색이 채널 3이 되겠습니다. 3. 시그널이 위쪽으로 했기 때문에 시그널만 있는 포트는 케이블이 위쪽으로 가게. 그리고 초록색 하나씩 네, 이렇게 총 7개를 연결을 했고, 8번째 이게 남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결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이즈가 이거보다 조금은 작아서 결합이 가능하긴 하는데, 이게 뺐다 꽂았다 하기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7개만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수신기의 명령이 조종기의 명령이 수신기로 전달이 되고, 수신기에 여기서는 뭐 몇 채널까지 쓰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각 채널별로 들어온 명령들이 ppm 인코더에서 S버스 명령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S버스 케이블이 되고, S버스 케이블을 여기 픽스호크에 RC인에 이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디가 시그널 축이 될까? 이 픽스호크도 똑같이 아까 수신기에서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홈이 있는 부분이 시그널 부분입니다. 픽스호크 같은 경우에는 홈들이 다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시그널이 흰색이라고 했는데 이 시그널 흰색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수신기까지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이제 한번 전원을 주겠습니다. 전원을 주면은 네, 수신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ppm 인코더에도 불이 들어오고 픽스호크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여기 이 파워 모듈에 전달이 되고, 파워 모듈에서 전압 변환이 일어난 뒤에 그 전압이 변환된 그 전력이 픽스호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픽스호크에서는 수신기로 전달되는 전력이 생기는데, 그 전력은 RC인 포트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케이블을 통해서 전력이 ppm 인코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ppm 인코더를 통과하는 전력은 다시 여기 채널 1의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블을 통해서 수신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종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종기를 켜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수신기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조종기를 켜게 되면 켜고 이제 수신기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냐, yes 해주면 네, 더 이상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어링이 그 바인딩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를 켜는 순간 이 조종기와 이 수신기가 바인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깜빡깜빡 하던 LED가 이제 지속적으로 켜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텔레메트리, 다른 영상에서 이제 텔레메트리를 세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렸을 때, 텔레메트리 또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다가 두 텔레메트리, 송신과 수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메트리가 바인딩 되는 순간, 페어링 되는 순간 깜빡깜빡 하던 LED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또한 그렇게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픽스호크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업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픽스호크의 펌웨어를 업로드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던 이 부분들을 다 결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펌웨어를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PC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분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일단 맞춰주고, 네, 우분투 PC이고, 여기서 이제 펌웨어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분투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여기 Qground Control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Qground Control이라는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 윈도우,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뭐 여러가지 OS를 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분투이기 때문에 리눅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저는 우분투 리눅스 이 방법을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윈도우가 제일 간편할 수도 있는데,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위에 이 방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다운로드,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그 커맨드 창에서 C모드 플러스 X 그 Qground 컨트롤 앱 이미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쳐주면 이 프로그램이 PC에서 이제 구동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간단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ch모드 이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 이후에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다운받은 폴더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앱 이미지, 확장자가 앱 이미지이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ch모드 이런 명령을 쳐주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Qground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Qground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지난 다른 영상에서 텔레메트리 설명을 할 때 Qground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Qground를 다운받는 그거부터 조금 더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픽스호크의 펌웨어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여기 이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일단 픽스호크에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 USB를 PC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아까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연결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Qground 컨트롤에서 이제 픽스호크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펌웨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펌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펌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말이 적혀 있는데, Qground Control can upgrade the firmware on Pixelhook device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Please unplug your PIXOC and radio from US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펌웨어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창을 띄우고 USB 포트를 뽑습니다. 이렇게 USB 포트를 뽑고 나서 다시 PC에 USB 포트를 뽑으면 일단은 Waiting for Vehicle Connection 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이 상태에서 USB 포트를 다시 끼우면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Plug in your device via USB to start firmware upgr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und device는 PX4 FMU V2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펌웨어 셋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펌웨어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Detected PIXOC Port. You can select from the following flight stack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PX4 플라이트 스택과 아두파일럿 플라이트 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소크에 올라가는 이런 펌웨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소크 PX4 계열과 아두파일럿 계열. 그래서 예전에는 아두파일럿을 많이 썼는데 최근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거는 PX4 플라이트 스택이라고 하는 이 종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 선택 버튼인데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PX4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그러면 여기 이제 진행창이 이제 최신 펌웨어, 현재까지 이제 개발된 오픈소스 중에 최신 펌웨어를 다운을 받고 이제 픽소크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운받는 프로세스가 끝났고 픽소크에 업로드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태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뜨느냐, 여기 이런 메시지가 떴었고 업그레이드 컴플릿이라는 게 아까 잠깐 떴었는데, 그런 노란색 메시지가 뜨면은 이제 모두 단계가 펌웨어를 올리는 단계 중에 모든 단계가 이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텔레메트리 연결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시간에 보여드리고, 오늘은 일단은 이 수신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수신기가 진짜 수신기 명령이 픽소크로 전달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USB 케이블로 픽소크에 전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신기도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신기에 명령을 주겠습니다.
이제 송신기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신기에 불이 들어와 있고 페어링,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 채 여기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여기 라디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라디오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보시면 여기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라디오 시그널, 이 수신기 그 송신기의 시그널이 픽소크로 전달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피치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피치를 올리고 요도 작동시키고 스러스트, 피치, 롤, 요 이것들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스러스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스러스트를 올리면 보시면 이 맨 아랫줄이 스러스트인데 스러스트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이 요가 되겠는데 요 컨트롤을 주면은 이렇게 요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치 축을 왔다 갔다 해봤고, 그리고 이제 롤이 되겠습니다. 롤 값을 주면은 이렇게 롤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 컨트롤러의 명령이 픽서크로 전달이 되어서 이제 픽서크 내부적으로 각 명령에 따라서 스로틀, 요, 피치, 롤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각 채널별로 그 어떤 명령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러스트를 올리고 롤 주고 요 주고 피치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이 각각 수신기에 어떻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이 채널 모니터링을 볼 수 있고, 이거는 1채널, 2채널, 3채널 이렇게 이런 값을 의미를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여기 롤 피치 요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각 채널이라기보다 이 픽스호크에 전달이 된 그런 명령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채널별로 시그널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스로틀, 요, 피치, 롤, 픽스호크를 상승시키는 스로틀, 그리고 헤딩 앵글을 돌리는 요, 그리고 앞부분을 들고 내리는 이런 피치, 그리고 이렇게 진행 방향 축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주는 롤, 이런 반응에 대한 명령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명령 값이 이제 제대로 우리가 조종기를 조정을 하는 방식대로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픽소크에 펌웨어를 올리는 것과 그리고 ppm 인코더 그리고 수신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픽소크를 세팅할 수 있는 세팅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